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방역, 경제,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일주일 정도면 끝난다며 서두를 것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날 자신을 향해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에게 모두까기 차르라고 비난했습니다. 차르는 옛 러시아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저 젊은 사람들이 모두까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까기 짜르인 셈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왕과 짜르의 시대라는 말인데 정말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았을 때 자주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공천이나 당론 결정 과정에서 다른 이와 상의하기보다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옛 러시아 황제를 일컫는 차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5년여가 흐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여의도 차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김 위원장의 타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코로나 방역부터 경제, 부동산, 대북 정책까지 모두 실패했다며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까기였습니다.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도 성과를 낸 곳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개인만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집권 세력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존재와 기능의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고 해서 모두까기 차르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대표의 단일화 실무 협상 제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게 합니다만. 연민일까요? 애증일까요? 안 대표 이야기만 나오면 한층 더 차가워지는 김 위원장. 둘 사이의 악연의 역사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지만요. 이 두 사람 유독 단일화, 연대,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엇박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잠시 2017년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박 관장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줄여서 과탐 생활, 김종인과 안철수 2편 시작합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후 지난 대선에서는 안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 대표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김 위원장을 선거 캠프에 영입한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딱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서로 죽이 맞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대론 카드를 꺼내 들자마자 안 대표가 곧바로 찢어버린 거죠. 둘은 짧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삐걱거렸습니다. 안 대표는 TV 토론회 등에서 거듭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초반 지지율을 깎아먹었는데요. 제가 합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결국 3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 안 대표의 정치력에 완고한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야권 단일화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 대표, 마음이 급해진 걸까요? 오늘 한 언론에 안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의 입당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더 강한 어투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태도로 봐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단일 후보 만드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안철수 입당설은 뇌피셜 보도다. 후보 단일화도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안철수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씩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단일화를 두고 너무 여유를 부린 것 같다는 불만이 있는 건데요. 올드보이들이 연이어 훈수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상임 고문에 이어 이재호 상임 고문도 오늘 한마디 보탰습니다. 3자 대결은 야당 필패라고 말이죠. 여기에 국민의힘 청년 조직 일부도 국민의당과 함께 단일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양당 청년들은 3자 구도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냥 쿨하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들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불만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옛날 사람 발언 때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감으로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개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새 인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보선 공천 면접까지 이미 다 마친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그건 인재 영입을 못한 김 위원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해놓고 영입을 못한 건 김 위원장 아닙니까? 김 위원장도 이런 목소리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이 과거보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가장 참 변화를 갖다 표시하는 것이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기자회견 말미에는 스스로를 위한 변명도 내놨습니다. 독선적이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한 건 없다고 말이죠. 우리 당의 전체를 모두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소통을 하고 해가지고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거를 다 참작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소통을 하고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있는데요. 과거 프랑스의 왕제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택 능력만큼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선택 능력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차르와 나폴레옹, 묘하게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하네요. 여의도의 차르 김종인,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문재인 정권 작심 비판, 안철수 몸 달아한 모습 안타까워.